밸류체인스 4월 18일자 모닝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시장 주간 마감 및 이번 주 전망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국채가 중국 지표 호조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하락하였고요. 달러 원환율은 중국 지표 호조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중국 지표 호조 및 산유 동결 기대감을 상승하였고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한국 국채가 금통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200 선물은 금통위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한국 국채선물의 경우에는 지난주의 경우에 주 초반에 총선 결과 확인 심리에 따라서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고요. 13일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서 한국판 양적 완화 추진 가능성이 낮아진 점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국채선물은 급락하였습니다. 주 후반에 중국 지표 호조세에도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마감하였고요. 장기물은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커브는 베어 스티프닝해졌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19일 한국 금통위에서 기존금리를 1.5%로 동결할 것이나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8%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다소 도이시브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금통위 보고서가 현재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4월 금통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전망보고서를 갖다 첨부한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선물의 경우에 하락 후에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투표권을 가진 여론 총재들의 발언이 18일,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완화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채선물의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위험자산 선호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16일 폐막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커뮤니케에서 여전히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이주열 총재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 환율은 이번 주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주 초반에 삼성전자와 포스코 배당 수요에도 달러엔이 장중에 107.63엔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아시아 통화 강세로 인해 하락한 부분인데요. 14일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싱가포르 달러의 통화 바스켓 대비 완만하고 점진적인 절상 기조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깜짝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15일에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6.7%로 발표가 되고 강공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역시 호조세를 보이면서 달러와는 약세를 보이고 원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나 수정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및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일 22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추가적 양적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달러원의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주택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PMI 제조업 지수 역시 기준치를 상회한 흐름을 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FOMC에서 의결권을 가진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확인시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4월 중에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한국이 그러니까 대상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계감 작용 및 배당 역송금 수요로 인해서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선물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는 장 초반에 13일 총선을 앞두고 박스권의 등락을 보인 바 있습니다. 13일 중국의 무역 수지
개선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하였고 17일 열릴 산유국 회담에서 동결에 대한 기대감 부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코스피 200 선물은 상승한 바 있습니다. 15일에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17일에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했던 부분인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코스피 200 선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환율 조작국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은 총재들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재부각시키면서 이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7일에 열린 산유국 다음산 합의 무산으로 이는 코스피 200 선물의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통위 및 ECB 통화정책회의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 다만 향후 금통위 금리 인하 분위기 조성 및 ECB 통화 추가 부양 정책 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승고르기 장세를 보이면서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978억, 기관이 255개 각각 순매수를 보이고 개인이 홀로 1095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종목이 마이너스 1.89를 보이면서 하락폭을 키웠고요. 건설업이 마이너스 1.75, 운수창고가 마이너스 1.72, 화학 등이 마이너스 1.2 등의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업종과 의약 그리고 유통업종 등은 상승하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를 보인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0.67, 현대차가 마이너스 0.33,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1.23 등의 하락을 보였지만 삼성물산이 1.79, 현대모비스가 0.42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7.14, 6.74% 급락하였는데요. 이날 거래량은 3억 1311만 주, 거래대금은 4조 4284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상한가 한개를 포함해서 425개 종목이 상승하였고 하한가 없이 367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70억 개 종목은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섬유의료가 22.73% 급등한 가운데 방송 서비스가 2.91, 통신방송 서비스가 2.48, 통신 서비스가 1.01% 등 상승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정상 거래가 재개된 코덱스 컴바인이 가격 제한폭인 29.95까지 상승하였고, 코덱스 컴바인의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개 방식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이 7.15 그리고 코미팜이 3.71% 등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상승 랠리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하락세를 전환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날 대비해서 63.02엔, 0.37% 하락한 16,848.03엔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픽스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9.95엔, 0.73% 하락한 1361.40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일본 증시가 상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한 주 동안 6% 넘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2.57, 시즈오카 은행이 1.78,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1.73 등의 금융주들이 크게 밀렸는데요. 또한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될 통화정책 결과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에게 관망세를 갖다 보인 점도 달러엔 환율 자체가 전날보다 약세를 갖다 보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규슈 지방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하였지만 관련주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일단 로이터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에 현재 기업인 사이브가스의 주가가 2.7% 하락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발표로 추가 부양 우려감에 약세 마감하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24포인트, 0.14% 하락한 3078.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CSI 300 지수도 전날보다 0.1% 밀린 3272.22를 기록하였는데요.
중국은 1분기 국내 총생산 결과가 사전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 중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면서 잠재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에 주가 양적 완화 정책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GDP는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록인 6.8%에는 하회하였지만 사전 전망치인 6.7% 증가에는 부합하는 수치를 보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지난 2009년 1분기에 6.2% 증가 이후에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금융과 부동산주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보였고요. 한원국제그룹이 3.08% 밀렸고 하윤전력도 2.75%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왕커부동산은 1.46, 강동인베스트먼트는 4.65% 등 상승하였습니다. 대만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가권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2.68포인트 오른 8,700점 상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권지수는 약 2주 만에 다시 8,700선을 회복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종목이 라간 정밀 3.79% 큰 폭의 상승하였고 미디어텍과 호나이 정밀도 각각 1.30, 0.61% 상승하였습니다. 홍콩 증시의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항생종합지수는 전날 대비해서 13.69포인트, 0.06% 상승한 21,351.50을 기록하였습니다. 왕왕차이나가 1.56, 청콩 부동산이 1.27% 상승한 반면 하윤전력이 2.88, 중국 센후아이 에너지가 2.23, 그리고 중국 석유 화학공사가 1.66 등의 에너지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4월 17일에 있었던 오펙 회의와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소멸되면서 에너지들이 하락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판매 실적 둔화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유럽 시장은 카타르 도하에서 산유량 동결 협상을 앞두고 하락한 국제유가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월 판매 실적이 둔화된 자동차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에는 부담이 된 부분인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이탈리아 은행들이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 소식에 크게 상승하고 그리스 구제 금융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독일 재무장관 및 IMF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하락은 우선적으로 제한되었고요. 미국은 G20 회담에서 성장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로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뉴욕주 제조업 지수의 호전으로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출발하였는데요. 그러나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 심리 지수 또한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티그룹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이자 금융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 수요 부진에 따라서 생산을 감산할 거라는 니온 게이자의 보도로 하락하면서 관련주들 또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지수는 하락폭을 차차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산유량 동결 합의가 된다 해도 여전히 재고량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크게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과 금융주의 약세로 전환한 점도 지수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지표 호전과 미국의 뉴욕주 제조업지수 호전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은 제한되었는데요. 또한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성명서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약세로 에너지와 금융업종이 일단 부진하였고요. 유럽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자동차 업종이 하락했다는 부분을 딱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갖다 미칠 것이라고 보이는데 자동차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쪽의 지진으로 인해서 반사이익 자체가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부품주가 실질적으로 약간의 수혜를 갖다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장중에 후원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국내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약세로 하락 예상이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그 MSCI 한국 지수는 0.25% 하락했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도 0.58% 하락했는데요.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1107계약으로 1.15포인트 하락한 248.30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코스피로 환산하면 약 2005포인트 수준인데요. NDF 달러원 환율이 1개월물이 1147원인데 지난 주말에 서울환시가 중국 경제지표 개선 및 한국은행의 3월 외화 예금이 71억 달러 증가했다는 소식에 10.50원 하락한 1146.2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여기시는데요. 월요일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경제지표 개선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은 국제유가 안정 및 중국 경기 개선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의 순매수 기조를 갖다 보인 바 있습니다. 주말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산유량 동결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6월에 오펙 회의까지 연기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일요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은 1.48% 하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품 환율이 달러엔 캐나다 및 호주엔 달러가 0.8%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국제유가의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든 중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던 지난 금요일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부담은 있겠지만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우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망성 장세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일본 지진과 관련된 그 부분 개별 종목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략 후 보합 정도 수준의 증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 자체에 영향을 갖다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오전 10시 반까지는 간망 대응하고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에 움직임을 갖다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가장 시장에 영향을 갖다 많이 미칠 수 있는 이슈는 중국의 지표 개선과 국제사회의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일제히 저점을 갖다 통과하고 있는 중국의 실물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일제히 서프라이즈를 연출하면서 경기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외환 보유고의 감소가 일단락되었고 위안화의 변동성이 진정됨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고된 상황에서 실물지표의 저점 통과 기대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성에 대한 확신만 형성된다면 당분간 중국의 경기 현황은 우호적인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의 성장률 방어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투자 지표 현황도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 가운데 투자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 그러면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신규 프로젝트 부분에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하단 방어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려가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구조조정 역시 진행 중에 있고 정부 주도의 투자 사이클 둘에는 수요 측면에서 모멘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2014년 하반기부터 부진한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외국계 중국 투자 증감률이 빠른 폭의 회복세를 갖다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지난주 진행된 G20과 IMFC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와 재정 정책 시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책 포커스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요. 국제사회의 정책 포커스 변화와 중국의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회복은 사이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뒷받침해주는 소재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시장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침에 제공되는 모닝 레터를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산업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전기전자 쪽은 인텔이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3D 탑재인 SSD 첫 상용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인텔이 PC에 서버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SSD 묶음 상품으로 구사하게 되면 경쟁사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중에 스크린을 보면 삼성이 LG 디스플레이 애플용 OLED 패널에 추가 투자하나라는 건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투자 발표가 나왔고 플렉시블 전용 설비가 내년 가동되고 생산량은 2배로 좀 예상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6세대 생산 설비 그 추가 투자가 예상되는데 중소형 OLED 비중을 갖다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00만 대 수준의 중소형 OLED 생산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삼성 쪽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자체를 갖다 SFA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이미 추천 종목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갖다가 탑픽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사 모두의 수혜가 가능한 그 종목 같은 경우에 비아트론을 갖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쪽 관련된 소재 기업들은 별도로 그 구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및 그 휴대폰 부품 관련된 그 상황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니가 지진으로 구마모토 및 그 나가사키 펩 CIS 그 생산이 중단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CIS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약 이게 전 세계 그 40%를 갖다가 차지하는데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등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향 점유율 1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뭐 국내 수혜업체로 살펴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FA, 그리고 테스나, 그리고 픽셀플러스 등이 그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동종목들의 그러니까 오늘 상승 자체를 갖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기계건설 쪽의 그 뉴스크림입니다. 미포조선이 PCT 시선 6척 인도를 연기하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현재 해당 선박들은 아직 미착공 상태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연기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 매출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주사 및 인도 연기 이유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브로저 LNG 사업이 2020년 이후에나 최종 투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삼성중공업 소유장고에 있는 브로이즈의 FLNG 헐사이드 계약입니다. 47억 불로 되어 있는데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속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안 좋은 거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유스크립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1분기 신차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상승한 366.6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2월에 유럽에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 호조로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성장률이 상회가 예상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현재 현대차보다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더 탑픽으로 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 성장 역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진 관련된 부분과 여타 부분을 살펴본다 그러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쪽의 뉴스크립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음악, 만화, 영상 없고 해외에 나간다는 건데요. 작년 말에 중국 인터넷 기업인 LDTV와 전략적 제휴 체결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로엔인스의 궁극적 목표가 컨텐츠를 통한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라이브 검색 고도화를 가속한다고 하는데요. 사용자와의 협업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모바일의 사용자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현재 상황에 따른 검색 맥락을 분석 및 예측하는 연구 방법을 자체로 구축하고요. 이번에는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를 더욱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쪽의 스크립입니다. 대웅제약이 나보다가 그 두바이 더마서 미 3상이 그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대웅제약은 오늘 그러니까 뭐 이로 인해서 단기 상승도 가능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단기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저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그 여행 취소가 잇따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면 일본 그 대진 사례를 보면 여행사에는 상당히 불리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나 모두토 같은 경우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손객 성장을 다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이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반사이익도 제한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여행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해공항 그 면세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유찰되었고, 그리고 뭐 크게 지금 봐야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정글북이 흥행 대박 조짐이 있다고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자 그리고 소매유통 쪽의 스크립입니다. 그 백화점, 휴점이 온라인 할인 행사로 음지적으로 갖다 잡는다고 합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현대백화점이 온라인 그 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무적인 투자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좋은 이슈라고 보겠고요. 자, 그리고 섬유유료 쪽입니다. 로만선이 28년 만에 사명을 갖다 JS티나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그 주얼리 관련된 통합 브랜드였는데 이쪽으로 완전 바꾸네요. 주얼리 그 핸드백 잡화 등의 패션 브랜드 매출 확대로 저성장 그 시계 대비해서 국내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상품군을 강화 중인데 패션 업체로 탈바꿈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은행 쪽은 1위명 그 ISA 온라인 뭐 가입하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험 쪽은 금융당국이 차 손해보험료 점검하고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좀 악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선보사들이 이미 개인용 자보 보험료를 인상한 상태에서 손해율 실태 조사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할 것으로 일단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관련된 이슈 부분 자체가 우선 뭐 잠깐 살펴보긴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쪽 관련된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에 반사이익이었다 볼 수 있는 종목들 자체에 대한 투자 자체는 유효하다 할 수 있겠는데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전약이 예상되는 바 굳이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예, 뭐 증권사 지금 추천 종목들도 몇 종목 올라오긴 하는데 그 기아차가 지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저희가 48,300원에 1차 매도를 갖다 진행하고 당일에 기해 가지고 그 재매수를 갖다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당히 관망 기조로 갖다 뛰면서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